And he's done it. Oh, it's unbelievable. Fabulous. Fabulous badminton.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잠시 기자회견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비판을 하며 한국 배드민턴계는 물론 스포츠계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안세영이 금메달을 획득한 영광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상관리 미흡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2023 아시안게임 단식 개인전 결승에서 1세트 경기 중 무릎 힘줄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초기 검진에서 2주에서 4주 재활을 하면 완치할 수 있다 했지만 2023년 말 재검진 결과 부상의 정도가 심해 올림픽까지 완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무릎 부상을 당한 채로 올림픽까지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외에 본인의 소속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를 받고 싶다 말을 했고, 협회 측은 안세영 선수만 특별하게 재활을 받으면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하며 형평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대표팀 감독은 내가 보는 앞에서 재활을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 검진 실패로 이미 고통이 심한 안세영 선수는 최선의 재활을 제공해주지 않는 대표팀과 협회에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행으로 이어진 막내살이입니다. 이 부분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한국의 스포츠 전반에 퍼진 악습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면 막내는 온갖 허드레시를 합니다. 안세영은 15살에 최연소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였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배 라켓에 스트링까지 매주며 안세영은 하루하루 아주 바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훈련이나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선배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많이 울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는데 고된 훈련 외에 이러한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촌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배드민턴 팀 특성상 어느 정도 규칙과 군기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빨래와 청소까지 시키는 건 악습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성적에 따른 합당한 보상입니다. 작년 안세영 선수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전형고픈 우승, 한국 단식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 아시안게임 개인전 우승 이외의 각종 오픈에서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회는 안세영 선수에게 포상을 해줬는데 꼴랑 1,000만 원입니다. 한 선수로서 한 해에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냈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적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안세영 선수는 이것이 최고 성적을 낸 선수에 대한 포상이냐는 반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스폰서십 문제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재 모든 용품은 요넥스 제품을 쓴다는 것으로 스폰서십 계약 중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신발의 불편함을 느꼈고 본인이 훈련 때 신는 신발을 신고 대회 출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계약상 요넥스 외 다른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발은 선수의 퍼포먼스와 부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세영은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문체부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를 나섰는데 요넥스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세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비리까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유니폼은 스폰받은 브랜드의 옷을 입지만 라켓과 신발 같은 용품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허용해주는 다른 나라의 스폰서십과 비교하면 대표팀의 스폰서십은 많이 아쉽습니다. 다섯 번째, 실업팀 연봉 문제입니다. 배드민턴 실업연맹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선수는 첫 해 연봉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간 연봉 인상률은 7%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졸업 선수는 7년간 계약금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안세영같이 어린 나이에 세계 랭킹 1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봉은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비록 배드민턴이 프로리그가 없어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프로리그가 없는 타 스포츠와 비교해도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국제대회 출전 나이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팀에서 5년 이상 활동해야 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7세 이상부터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과 협회와 관계가 틀어진 안세영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국가대표팀에서 나오게 되면 국제대회는 물론 올림픽 아시안게임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대표팀과 마찰로 인해
팀을 나와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와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말레이시아 남자 단식 리찌자 선수와 같이 개인 자격으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배드민턴 협회의 예산으로 유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협회의 지원을 받아 훈련해 왔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 봉사하라는 개념으로 선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수많은 오픈 대회에서 우승하며 이미 안세영 선수가 협회로부터 받은 돈값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저 기량 좋은 선수를 대표팀에 묶어두어 스폰서 계약 및 국가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악규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의 불합리한 전통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미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계속 이행하던 선수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안세영이 지고 끝이 난다면 대표팀과 협회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안세영은 정말 한국 선수로서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떠한 선수도 안세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다른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의 편에 설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대표팀과 배드민턴 협회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옛날 방식의 악행은 고쳐야 함은 인정을 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